2천만 원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냉난방 기계요? 저는 들었습니다. 나도 이미 다 넘어갔어. 이미. 반셀프 인테리어 공사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게 되면요, 업체에 맡긴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전문가 영역과 비전문가 영역을 구분해서 비용은 낮추고 만족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대장님이 회사에서 완미족발이라는 족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으로 월 수익 1,000만 원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로 그 완미족발을 브랜딩 하시고 있으신데요, 저는 저 3천만 원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저 3천만 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 하나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컨설팅을 진행해서 공사를 진행한 25평 수제 버거집입니다. 보시면 2천만 원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저거를 퀄리티도 요 정도만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 상은 가구로 포함한 거예요? 저거는 아니면 이제 제작한 겁니다. 그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저거? 맞습니다. 냉난방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난방 기계요? 근데 중고를 잡아놨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중고로? 네. 당근마켓으로? 아닙니다. 그럼 뭐 그렇다는 거예요? 당근이세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완미족발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 평당 150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3,7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수많은 족발 프랜차이즈들과 완미족발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비 점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대장님이 뱉은 3천만 원이 아닌 그것보다 좀 더 저렴해진다면 예비 점주들이 그 완미족발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재 운반에서부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재적소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 1번, 2번, 3번 비앙코 타입인데 구분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지금 사진으로는 비교 불가능하죠. 1번은 목자재였고요, 2번은 타일이었고 3번은 필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들만 가지고도 힘줄 때와 힘 뺄 때를 좀 구분한다고 하면 비용을 확실히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싸요? 자재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인건비랑 이런 거를 다 견져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필름만 드러내려고 한 거구나. 알았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나도 이미 다 넘어갔어. 이미.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공정을 하더라도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철거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부시고. 네. 그래서 부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철거에서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 135평 키즈카페 철거를 하려고 견적을 냈는데 A 업체에서는 2천만 원을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은 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알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C 업체를 만나게 됐고, 같은 공간에 같은 양의 폐기물이 나오지만 1,3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요. 요 상세한 내역이 궁금하시면 그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13만 원 아끼는 것부터 그 다음 업체로 인해서 1,300만 원 아끼고 이런 크고 작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저는 1억 1,000만 원짜리 하는 그 인테리어 현장을 5천만 원 절약해서 6천만 원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방금 보여드렸던 수제버거집 인테리어 비교를 한 건데요. 1번 업체에서는 4,300만 원의 비용을 받았고요. 2번 업체에서는 3,60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2천만 원으로 끝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분쟁에서 추가 요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인테리어 견적서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별도 라인들이 있는데요. 고객들은 저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것들은 다 추가 비용 란에 있습니다. 반셀프로 진행하시게 되면 오히려 전략을 정확하게 짬으로 인해서 완성도를 퀄리티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예상 투시도고요. 그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게 실제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 순서와 마감 같은 경우도 도면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업자들한테 지시를 하고 시공업체와 사전에 요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확실히 한다면 분쟁의 소지 또한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험난한 고산지대를 등반하기 위해 셀프가 필요한 것처럼 막막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반셀프 인테리어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없을 것 같다면 저희들은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 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시도들을 해서 앞으로 저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들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아 근데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인테리어만 얘기한 거잖아요. 자, 인테리어 아까 거기 얼마 주고 했다고 했죠? 햄버거집? 햄버거집 2천만 원에 있습니다. 2천만 원에 했죠? 그럼 딴 데 견적 준 건 얼마였다고요? 6천만 원에 끝냈습니다. 그럼 이 반셀프 인테리어에 대표님 그 수당이 녹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당을 따로 받을 거 아니야? 저는 컨설팅비만 받고 그 컨설팅비 얼마 받으셨는데? 저는 30만 원 받았어요. 네? 30만 원. 에이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은 수익 모델이 너무 근데 저는 본업이 아니고 제가 이 경험하면서 그 반셀프 돈이 없어서 반셀프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기도 어떻게 보면 당하고 도움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N잡으로 하나씩 시작을 했는데 문의가 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직업이 그 도장하는 게 직업인가요? 아니면 아까 저 그 트레이너 직업이고 그러면 컨설팅만 해주시고 그 감리는 이 매장을 내고자 하는 사장님이 하나요? 감리라고 하면 그 도면 그리고 아니 감리 그 와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인이 직접 가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주인들이 모르니까 아 사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거기서부터 머리 깨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기서 다 했습니다. 감리도 그럼 감리도 해준데 30만 원 받으면 인건비가 말이 안 돼. 저는 3천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인력을 쓰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거랑 여기 사장님한테 맡기는 거랑 체감적으로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업장을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 집만 생각해 보면 전 차라리 돈 조금 저더라도 절 편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누가 이렇게 딱 책임져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다 그런 게 상관이 없고 근데 제가 아까 분쟁에서 얘기 드렸지만 업체에 맡긴다 해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대표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가 비용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공사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님은 여기 나온 목표가 뭐예요? 여기 나온 목적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라는 사람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서 여기 방송 보고 누가 인테리어 맡겨주세요 10건 들어가면 못하겠네. 30만 원씩 받고 그걸 해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10건씩.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가격을 어떻게 받을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행하는 게 고객들한테 인테리어 업체에 한 3곳 정도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 이미지로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 인테리어 비용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컨설팅이 들어가서 이제 가격을 줄여주고 그에 맞는 수수료를 한 10% 정도 받을 생각이었어요. 줄여준 거에 10%? 그럼 500 줄여주면 50 받는 거고 1000 줄여주면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접근도 했고 지금 보면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게 당연시 돼 있는데 저는 반셀프가 안 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니 한 달에 몇 개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대표님 이거 나가면은 사람들 요청 많이 하면은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컨설팅 해주고 감리도 한 번씩 가야 된단 말이야. 감리 한 번씩 가서 봐주질 않으면 근데 그 제가 제안하는 반셀프는 그 디자인이랑 설계도를 만들어주는 분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그 업자들과 공사에 대해서 조율하면서 진행한다고 하면 제가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기통이라는 네이버 카페 아시죠? 인기통에서도 지금 감리만 해서 뭐 몇백에 그냥 감리 해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다 하자 안 생기게 중간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중간 역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지금 직장 다니면서 여기 나와서 난 뭘 하려는지 잘 그게 의도가 이해가 안 가요. 뭘 실험하는 건지. 그러면 이걸 보고 맡기고 싶은 사람한테도 그렇고 진짜 올인해서 나온 느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완미족발만 보고 왔습니다. 완미족발 맡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아직 대표님께서 그 인테리어 업체를 정하지 않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나 지금 눈 땡그레졌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할 수 있냐는 거죠, 진짜. 인테리어는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이 절대적인 시간 안에 월 임대료와 관리비와 전기세가 나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저랑 먼저 미팅을 해서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세이브이 되면서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을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시간이 쫓기진 않잖아요. 이미 내가 살고 있고 어차피 전기세는 나갈 거니까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한다던가 아니면 렌트 프리를 받은 현장에서 요 하나를 정말 시간을 가지고서 만약에 한다던가 이러면은 아마 엄청 도움은 될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시간의 제약이 있거나 막 기간 안에 못 끝내면 점주님이 렌트비 내야 되면 막 이제 그걸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하면서 하면은 절반이나 줄이는데 엄청난 거죠. 자, 결정의 시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3대3. 오케이. 저는 이제 맡겨보고 싶을 정도로 이런 분을 잘 찾고 있어요. 항상 찾아요, 저는. 정말 좋은데 이게 하다 보면은 좋은 제안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저는 망가지는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이제 어쨌든 다른 업체에 비해서 너무나 싸게 하다 보니 그럼 내 현장 해줘 돈 더 줄게. 어차피 그래도 더 싸게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개인의 인생의 그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이 일에 뛰어들었었을 때는 정말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그게 제일 리스크다. 저는 이제 패스한 가장 큰 이유는 저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제가 매장을 내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무능력해서 제가 패스했습니다. 저도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면서 그 업자들을 선정하고 그 업자들 간의 공사 스케줄 잡고 이런 게 복잡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다 직접 하면서 가격을 저렴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주는 컨설팅인 거지 스케줄 잡아주고 업체 다 잡아주고 하시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장에서 필요성이 있을까 그거를 소비자들이 아직 크게 체감하지 않았던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스를 들었습니다. 아, 스케줄까지는 안 잡아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업체가 아니고 컨설턴트입니다. 나도 패스. 나도 패스. 그러면 일정까지는 잡아주는 컨설팅을 해도 되지 않나? 그 정도 영역으로는 바꿀 수 있지 않나? 열려 있습니다. 아, 나 바이 할래. 그럼. 네. 나 바이 할래. 그 정도는 오케이. 일단 저 같은 성향은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셀프 인테리어라는 것 자체가 돈을 아낀다는 개념도 있지만 저는 돈을 아끼는 것보다 이게 내가 손때 묻어서 참여해서 무언가 만들었다. 요즘에 제가 뭘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완미 한번 맡겨보고 싶고 그 다음에 반셀프라는 것보다 네이밍만 조금 더 바꿔서 하면 저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요. 충분히 회사 때려치고 할 만한 영역이라고 봐요, 저는. 저는 일단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포인트를 줬고 이거가 정확히 먹히는 시장이 저는 부동산 경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경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싸게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의 인테리어를 본인이 직접 뛸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기통이라는 어플을 부동산 경매 배우면서 알게 됐고 그거는 컨설팅만 하셔도 충분히 돈을 지불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곧 사무실을 구할 건데 제 브이로그에 혹시나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면 해서 바이를 했습니다. 네, 그럼 선택의 시간인데 저는 멘토는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사는 거였고 우리 멘토는 그 대장님과 우리 짬부님. 정해진 게임 아닌가요? 저는 처음부터 대장님만 보고 왔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